차라리 산속에 있는 아버님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요? 더 이상 사람들 틈에서 치이고 싶지 않소. 자식들도 우릴 버렸는데 무슨 미련이 더 있겠어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든 그저 오직 당신과 나 우리 둘이서 조용히 지내다 가는 게 낫겠죠. 안녕하세요. 희노애락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80이 넘은 김영호 씨와 이순자 씨 부부의 사연입니다.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그 전에 좋아요와 알림 설정 해주시면 희노애락 이야기꾼의 최신 이야기를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강원도의 태백에서 김영호 씨와 이순자 씨는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김영호 씨는 젊은 시절부터 농사일에 매진하며 가정을 지켜왔고, 이순자 씨는 남편의 곁에서 가정의 일들을 돌보며 세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코 풍족하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자식들을 향한 헌신은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상우는 학업에 뛰어나 항상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둘째 아들 중호는 운동에 재능이 있어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셋째 아들 민호는 내성적이었지만 미술에 대한 특별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며 온갖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결국 세 아들은 모두 서울로 유학을 떠났고 부모님의 헌신 덕분에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서울로 떠난 후 김영호 씨와 이순자 씨는 고향에서 홀로 남아 외롭게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들은 이를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자식들이 고향을 찾는 빈도는 줄어들었지만 두 사람은 자식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 아들은 각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상우는 대기업에 취직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중호는 작은 회사를 창업하며 사업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며 예술가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며 흐뭇해했고,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중호가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며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번에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김영호 씨는 중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자식이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것을 돕는 것이 부모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우리가 도와줄게. 하지만 우리도 가진 게 많지는 않으니 최대한 아껴 써라. 중호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성공하길 바랐던 부모님은 기꺼이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우와 민호도 각각의 이유로 부모님께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상우는 새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민호는 미술 활동을 위해 자금을 필요로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번에 새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기엔 금리가 너무 높아서요.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순자 씨와 상의한 끝에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모아둔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도 모두 처분하여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로서의 마지막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나눈 후 자식들의 태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던 자식들이 이제는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호 씨와 이순자 씨는 처음에는 자식들이 바빠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두 사람은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호 씨, 요즘 자식들이 왜 이렇게 연락이 없을까요? 이순자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마 바쁠 거요. 요즘 세상은 우리가 알던 때와 다르지 않소. 일하느라 정신없을 거요. 김영호 씨는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불안감과 서운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김영호 씨와 이순자 씨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허리가 심하게 구부러졌고 농사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다리도 점점 힘을 잃어가며 걷는 것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한편 이순자 씨는 관절염으로 인해 손가락을 움직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생활했지만 시골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버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김영호 씨는 집 앞에서 나무를 쌓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허리가 크게 다친 그는 그날 이후로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이순자 씨는 남편을 돌보며 지냈지만 그녀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아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어요. 이순자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맞소. 이러다간 우리 둘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소. 김영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고향을 떠날 때가 온 것 같소. 그들은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상우가 전화를 받았고 부모님의 상황을 듣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울로 오시면 제가 요양원에 모실게요. 거기서 치료도 받으시고 편히 지내세요. 저도 자주 찾아뵐게요. 상우는 그렇게 말하며 부모님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서울의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처음에는 상우가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데리고 병원에 가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호와 민호도 가끔씩 찾아와 부모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의 방문은 점점 더 드물어졌습니다. 어느 날 김영호 씨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상우가 요즘은 왜 안 오는 걸까? 한 달이 넘었는데 말이오. 이순자 씨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쁜가 보죠. 일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야 여기서 편히 지내면 되죠.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엔 씁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며 그들은 서로를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요양원에서 지내는 나날은 이젠 익숙해졌지만 어찌된 일인지 6개월 전부터 세 아들 중 누구와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 오는 것은 고사하고 이쪽에서 전화를 아무리 해봐도 받질 않았습니다. 김영호 씨와 이순자 씨는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그저 답답해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호 씨와 이순자 씨는 요양원 측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요양원 비용을 더 이상 입금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영호 씨는 요양원 직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요양원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자녀분들이 요양원 비용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않으셔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 통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영호 씨와 이순자 씨는 자식들에게 다시 연락을 해봤지만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순자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서울에서 갈 곳이 없잖아요. 김영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소.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요. 그들은 이후에도 몇 차례 자식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답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자식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작은 의심이 현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왔을 때 고향 집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그들의 옛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그제야 자신들의 집이 팔려나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영호 씨는 문을 두드렸고 한 중년 남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기, 이 집이 제 집이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김영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이 집이요. 저희가 몇 달 전에 매입했는데요. 중개사를 통해서 매입한 거라.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 주인이 팔았다고 들었습니다. 김영호 씨와 이순자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무작정 동사무소로 찾아가 상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찾아본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기록을 보니 자녀분 중 한 분이 집을 매각하셨습니다. 몇 개월 전에 이미 매각 절차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새로운 소유자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마지막 남은 자산마저도 자식들에 의해 팔려나간 것입니다. 이순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영호 씨,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모든 걸 잃었어요. 동사무소에서 앉아서 하염없이 괴로워하는 두 부부에게 동사무소 측에서 소개해준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에게 노인 보호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어르신들, 이곳에서 지내시기 어려우실 테니 노인보호시설로 모시겠습니다. 거기서 편히 지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김영호 씨와 이순자 씨는 더 이상 삶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순자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차라리 산속에 있는 아버님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요? 더 이상 사람들 틈에서 치이고 싶지 않소. 자식들도 우리 버렸는데 무슨 미련이 더 있겠어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든 그저 오직 당신과 나 우리 둘이서 조용히 지내다 가는 게 낫겠죠. 김영호 씨의 아버지는 한때 강원도 태백산 중에 작은 오두막을 지어서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80이 넘은 김영호 씨가 어린 시절이었으니 이미 수십 년 동안 방치된 곳입니다. 전기는 당연히 들어오지 않아 아궁이에 불을 떼서 살아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오두막에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산속에 있는 오래된 폐가로 향했습니다. 젊은 시절 가끔씩 그곳을 찾아가 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폐가는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황량한 곳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마지막으로 남은 안식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후로 두 노부부를 더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행방은 알 수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평화로운 안식처를 찾았기를 바랐습니다. 김영호 씨와 이순자 씨는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졌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영호 씨와 이순자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